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역 민심을 책임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선거구 획정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 현실상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의 특히 기초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거구가 이대로 될지 아니면 바뀌어 버릴지.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이 타는 거죠. 네. 우리 시민들은 또는 국민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후보자는 가서 자기 이름도 알리고 자기의 정책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가지고 논의하기에서 정치기획 특위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특위위원도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가장 답답한 건 기초의원 예비 주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는 법적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입니다. 즉 이달 말일까지죠. 네. 근데 하지만 여야 정당이 대선에 지금 매몰돼 있어 가지고 네. 지방선거가 좀 관심이 없어요. 대선에 이겨야 되니까 네. 모든 게 거기 올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계 특위의 결과물이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네. 2014년도 그랬고 네. 2018년도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버렸어요. 늦어져서 정말 지방선거 사무에 많은 장애 요인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정말 시민들, 국민들, 또 후보자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모두들 언제 되는지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닐까요? 네. 이제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가장 법을 안 지킨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우리 예산 통과도 한번 보십시오. 법적 시한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그 시간 안에 통과된 예가 없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그 법적 기한을 지킨 일이 없다.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어떤 기한을 안 지키면 세금을 예를 들어 안 냈어요. 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곧바로 과태료가 딱 나오죠. 네. 우리 국민들은 뭘 안 지키면 곧바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국회의원님들은 안 지켜도 또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넘어가는 거죠. 이런 문화는 저는 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유권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발하게 자기의 정보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을 객관적으로 펼쳐줘야죠. 그러면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결정이 되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도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우리가 선진사회로 간다면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제대로 활짝 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획정이 하루빨리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방선거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경북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이 기존 4배에서 3배로 줄어들면서 시군별 도의원 수 증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얘기하신 이제 4배, 3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인구 10만의 도시와 그리고 인구 30만의 한 지역구, 네. 인구 10만의 지역구와 30만의 지역구가 어쨌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경우는 한 명씩 같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인구는 여기는 10만인데도 여기 30만인데도 뽑는 건 한 명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이제 기존에는 이제 4배 차이였습니다. 40만 대 10만이어도 한 명씩을 넘어와 줬던 걸 네. 그러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40만에 내가 뽑는 이 한 표가 내보다 4분의 1 이하인 한 지역의 이 유권자와 그 가치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그야말로 그 표의 어떤 등가성, 어떤 평등성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크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3배로 줄이자. 근데 이 3배도 원래는 더 나아가면 이제 외국의 경우는 2대 1까지로 줄여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더 아래 내려갑니다만 네. 어쨌든 이 편차를 이제 줄이자는 거거든요. 이제 줄이기로 했죠. 네. 이제 줄이기로 해서 3대 1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북도의회 또 뭐 대구광역시의회가 됐던 경북도의회가 됐던 경북도광역시도 의회도 상당히 지각 변동이 생기죠. 네. 이 3대 1에 따라서 숫자 당연히 줄어들 개연성이 당연히 있죠. 4대 1 편차였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60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3대 1로 줄어들면은 50명대 중후반으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권기찬 교수께서 방금 이제 선거는 이제 민주주의 꽃 그리고 유권자를 대변하는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이제 그 가치를 가능하면은 살리자는 뜻은 맞는데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느냐면은 도시의 인구 집중화된 도시의 한 지역구와 그리고 이 시골 지역에는 이 도시 한 지역구를 그 정도 숫자를 같이 등가성으로 따라가려면 몇 개씩은 다 뭉쳐도 어려워요 지금. 서울 네. 강남갑에 30만 하고 30만 만들려면 대구 이 북부 지역 다 합해서 30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렇게만 무턱대고 가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의 어떤 이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여론을 좀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미상이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언급을 좀 하고요. 그다음 세부적인 문제는 또 뒤에 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당의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는데요.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회와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의 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획정위가 안을 짜면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획정위에서 안을 짜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경상북도 강력의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면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어요. 또 네. 여기서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짜겠죠. 결정은 네. 누가 하느냐? 경상북도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과 강력의원은 국회의원이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네. 기초의원은 강력의회 의원이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선거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늦어지는 시간을 미리 좀 앞당겨서 충분하게 고민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또 뭐 하느냐? 앞당겨서 하려니까 또 막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법정 시한을 늦추고 마지막에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내일 모레 선거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고 유권자가 누군지 모르고 뭐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 좀 당리, 당략,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잖아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재선하고 우리 당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좀 더 한 차원 높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광역시 의회에서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와 기초의회에서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죠. 이러한 선거구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민심 반영에 대한 불만이나 승자 독식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의 핵심은 그 비례대표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를 만든 것은 원래는 소수당도 좀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본 취지거든요. 이 득표를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우리 권기창 교수와 기화서가 어느 A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했는데 저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좀 받아도 그것을 인정을 받아 의회에 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떨어진 그 전체 표를 아무리 합산해도 이긴 사람 표 근처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득표율, 일정한 표, 그리고 이제 이긴 정당은 가능하면 비례대표는 그 숫자를 최대한 제한을 해줘야만이 그야말로 승자 독식 구도를 깰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 우리나라 상황 보면 그렇잖아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경상도 권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붉은 색깔. 그리고 호남 쪽은 저 푸른 색깔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또 지역구에서 이긴 만큼의 비율대로 또 비례대표도 또 가져가고 그야말로 이거는 무슨 편의점이 1+1 가져가듯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면 그야말로 완전한 개방형 이 투표를 가자. 그러면은 정당을 뽑는 표와 그리고 인물을 뽑는 표 이걸 완전히 좀 분리해 갈 수 가는 제도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핵심 부분은 어쨌든 이 다수당의 어떤 그 이 독식 구조를 좀 깨야 된다. 그것은 굳이 국회의원 선거만이 아니고 지금 돌아오는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시도 의원 그리고 또 기초의회 선거까지도 포함한 얘기죠. 개방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좀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보여주셨는데 경북에서는 22대 총선에서 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느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군위군 대신에 예천군을 넣고 예천과 묶인 안동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주, 의성, 청송군이 또 예천은 문경, 예천, 영주로 정말로 생활권이 맞지 않는 게리맨더링 선거구였어요. 그래서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안동과 예천을 단일 선거구로 묶었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묶었죠. 묶은 이유는 뭐냐면은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으로 오겠다에 따라서 언젠가는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을 먼저 이루어 놓은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생활권과 밀접하게 경상북도 전체의 선거구가 아주 생활권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또 군이 대구로 편입이 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이 관할하고 있는 이 선거구 인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이 뭐 하나를 땡겨와야 되는데 여러 곳을 건드리려고 하면 또 시끄럽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안동, 예천 선거구를 분리해버리면 돼요. 예천을 군위에 갖다 넣어버리면 안동이 단일 선거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을 건들지 않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도청을 유치한 안동, 예천의 입장, 또 그리고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동과 예천은 앞으로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다시 분리되면은 결국 행정구역 통합이 어려워지잖아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 그리고 북부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안동과 예천을 단일 선거구로 만들어 놓고 한 번 지나고 또다시 분리해야 된다면은 예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내 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빨리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가속도를 붙여줘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정치적 통합은 네. 정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정치적 통합만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긴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도 물거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도청 신도시가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없게 되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천과 안동을 묶어서 단일 선거구로 가야 한다 이런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구 획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할지 두 분 의견 주시죠. 저는 방금 우리 권기창 교수께서 얘기하신 안동 예천을 단일 선거구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단일 선거구로 갔잖아요. 그럼 네. 이제 시도 의회로 기초 의회, 특히 이제 시도 의회가 해당이 되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네. 왜 그래야 되느냐를 이제 수치적으로 저는 조금 언급을 좀 네.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 의회는 54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54개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 6명에서 의석이 60석입니다. 네. 54명의 지역구의 인구 기준이 2021년도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은 경북 전체 인구의 54개 지역구를 나누기를 하면 48,749명이 나와요. 네. 그런데 방금 우리 권기창 교수께서 언급했던 군위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군위가 대구로 편입해 나가면 군위 인구가 2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네. 28,000을 빼버리면은 전체 평균 숫자 당연히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럼 다른 여타의 시군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러면 2명이었던 도의원 있던 지역이 1명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또 시끄럽게 되죠. 네. 그럴 것 같으면은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는 대신에 바로 인근에 있는 도청도 딱 중간에 와 있겠다. 어쨌든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안동 예천에 같이 가는 게 맞다. 이게 안 되면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이 어디냐면은요 성주와 청도군입니다. 성주와 청도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42,000명 전후입니다. 네. 자칫하면 여기 지금까지는 2명씩이었거든요. 도의원이 1명씩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가장 또 아슬아슬한 곳이 울진군입니다. 네. 울진군 인구 48,000 정도인데 여기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네. 그래서 다른 시군을 감안을 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우리가 우리 도청에 와 있는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저는 먼저 좀 슬기롭게 저는 통합을 해서 좀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뒤에 복잡 미묘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거 나중에 계산 복잡해지거든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막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네. 매 정부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외치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하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왜? 인구 중심으로 뽑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인구뿐만 서울만 잘 살면 우리나라 살면 돼요. 지방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이 없는 중앙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플러스 면적의 비율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2.5배예요. 서울에는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수십 명이잖아요. 네.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줘야만 진정한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이런 문제도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